자, 이어서 우리는 제 17강입니다. 17강은 교재 페이지 149쪽 괄호 3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외자가 없다는 겁니다. 외자가 이게 없어요. 아까 건축 문제 외자가 있었죠? 이건 없습니다. 그냥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 이렇게 나갑니다. 외자가 없습니다. 바닥 면적은. 그래서 각층 바닥에 벽이나 거기 각층 바닥에 전부 일부 나오죠. 각층의 전부 또는 일부란 뜻입니다. 각층 전부 일부. 벽 기둥이죠. 외벽 외기둥이 아니다. 벽에 외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 면적 할 때 2층 바닥 면적은 여기 기둥이 있으면 여기 중심선, 여기 중심선 이 부분이 바로가 되고 이것이 바닥 면적이 되고 2층 바닥 면적. 자, 1층 바닥 면적은 여기 기둥 혹은 벽 해가지고 중심선이 뭐죠? 여기 중심선, 여기 중심선에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2층 바닥 면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일부도 나오죠. 일부 거기 일부도 나오죠. 일부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만약에 1층을 갖다 볼 때 여기 이렇게 나눴다. 여기가 102호다 그러면 1층에 있어 102호 일부는 여기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1호가 1층에서 101호 100제곱미터고 102호는 100제곱미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부도 이해한다. 일부 바닥 면적. 그래서 각층 바닥. 요건 전부가 만약에 여기 100이죠. 100이라 보고 요거 2층 바닥 전부고. 요건 1층 바닥 일부가 101호 일부 102호 일부 1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때 101호를 뜬다 어떻게 할까요? 101호를 또 어떻게 할까요? 여기 가운데 중심선하고 여기 어떻게 한다? 여기 가운데 중심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가 된다? 요거는 여기에 바로 뭐가 된다? 101호의 바닥 면적이 되죠. 일부에 되는 거죠. 전부는 얼마나 되고 이거 다 합친 거 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바닥 면적인데 이 바닥 면적은 뭐로 연결되냐? 바닥 면적을 건축물에 바닥 면적 다 합치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연면적은 또 뭐로 연결됩니까? 용적률과 연결됩니다. 용적률과 연결된다. 연면적은 용적률과 연계되게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용적률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닥 면적은 나비 효과에 의해서 뭐까지 연결시킨다고요? 용적률까지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연면적을 통과해가지고 용적률이 되는 거니까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거기 일단 먼저 뭐 보느냐 하니까 2번 바닥 면적에서 이제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요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기억 그림입니다. 자, 바닥 면적에서 기억 그림입니다. 자, 1m 후퇴에서 1m 후퇴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본다? 바닥 면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1m 후퇴에서 요걸 갖다가 바닥 면적으로 본다. 벽도 없고 구획도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이 1m가 핵심입니다. 1m 후퇴한다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노대등의 바닥. 요건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의 노대등 바닥. 이건 이렇게 이미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대등 바닥은 이렇게 발코니 같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됐으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바닥 면적 다 치면은 다 치게 되면 건축주는 억울한 거예요. 이걸 항상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까지 빼주느냐 하니까 1.5m를 곱해서 요 면적을 빼줘요. 빼줍니다. 이건 서비스 빼주고 나머지만 바닥 면적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1.5m 곱해서 빼준다. 그건 하시면 됩니다. 1.5m 곱해서 빼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단열공법이란 또 뭐냐? 단열공법은 말이죠.
아주 추운 지방에 열 효율을 위해서 외벽이 2개 있는 거예요. 즉 내력벽이 2개가 있어요. 내력벽이 2개가 있습니다. 큰 벽이 2개 있다고요. 두꺼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디귿은 이런 겁니다. 여기 벽이 있고 즉 여기가 거실인데 여기는 외측 내력벽, 이건 내측 내력벽. 여기는 외측 내력벽이 되어 있고 여긴 내측 내력벽이 있어요. 이때 이 벽이 두꺼운데 말이죠. 만약에 이걸 다 바닥면적 잡으면은 이걸 모두 다 바닥면적 잡으면은 건축주가 억울한 거예요. 왜? 따뜻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쓰는 걸 이거밖에 안 쓰잖아요. 이걸 너무 많이 잡는 거잖아요. 이것도 잡아야 되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디를 갖다가 중심에서 하느냐? 벽에서 어느 벽이냐 하니까 안쪽 벽의 중위선. 내측 내력벽의 중위선. 요걸 해가지고 요 부분을 갖다가 뭐로 한다? 바닥면적 잡는다. 그러니까 거기 내측 내력벽.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닥면적 제외, 기역, 피로티 등. 피로티 등은 최근에 중개사도 나왔습니다. 이거. 피로티 등의 특징은 뭐냐? 이거 봅시다. 기역, 이거 주의하세요. 피로티란 뭡니까? 건물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 건물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있죠? 이 부분을 갖다 뭐 한다? 이 부분을 갖다가 바닥면적으로 안 잡는다. 서비스로 가는 거니까 안 잡는다는 뜻인데, 근데 주의하세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반 건축물은, 이 피로티가 말이죠. 일반 건축물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무조건 피로티라고 빼주는 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은 무엇으로 쓰일 때 피로티 할 때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공동택은 무조건 빼줍니다. 공동택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공동택은 산입하지 않는다. 즉 일반 건축물은 조건이 붙습니다.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이럴 때 빼주게 되고, 공동택은 이런 조건이 안 붙어도 공동택의 피로티이기만 하면 바닥면적에서 빼준다. 이런 취지로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 등. 니은,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 등이 되겠습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 등이 되겠습니다. 계단탑, 다락 등. 승강탑이나 계단탑, 장시탑 이런 거는 바닥면적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장시탑 같은 게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장시탑 같은 거 바닥면적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웨딩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깃발 같은 거 달잖아요. 이런 거 장시탑 같은 거 이런 건 바닥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특별히 거기 시험지에 나오기를 다락이 나와요. 다락은 빼준다. 다만 다락은 다락다워야 된다. 다락이 층 높이가 높으면 안 되겠죠. 약간 구부렁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1.5m 이하일 때 봐준다. 다락은 층고가 반자 높이가 아니라 층 높이가 1.5m 이하일 때 빼줍니다. 다락은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경사진 지붕 밑에 다락은 몇 미터까지도 봐주느냐? 몇 미터까지? 1.8m까지도 봐준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펜션 같은 데 가보면은 그래가지고 지붕 밑에 이렇게 다락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요거 경사진 쓰니까 이건 몇 미터까지 봐준다? 이걸 1.8m까지도 봐준다. 요거 1.8m까지. 보통 1.5m인데 그 뜻입니다. 경사진은 1.8m까지 봐준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번에 개정되기를 뭐가 들어갔냐면은 요즘 아파트 지을 때는 이게 에어컨 팬 있죠? 에어컨 팬. 실외 환기기.
옛날에는 다 저기 다락에 뭐 발코니에다 매놨잖아요. 이렇게 매했잖아요. 이제 발코니에다가 밖에다 베란다에다 이렇게 달았잖아요. 실외 환기기를 갖다가 에어컨. 요즘은 실외 환기기를 갖다가 에어컨 팬을 갖다가 아파트 안에 짓게끔 아파트 안에다 놓게끔 한단 말이죠. 아파트 안에다 놓게끔 하는 거. 즉 안에 건물 안에 놓게끔 할 때는 그걸 환기기를 놓으려니까 면적 차지하겠죠. 그걸 빼준다는 뜻입니다. 그래, 너 이거 에어컨 때문에 넣은 거지? 받으면 좀 빼줄게. 그 뜻입니다. 그것이 개정됐어요. 자, 2021년 1월 21일자 보충자료 보니까 페이지 149쪽 해가지고 2021년 1월 21일자 보충자료죠. 미리 정리하라고 했죠. 페이지 149까지 니은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 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 공간. 에어컨 팬 같은 거 빼는 거죠. 그걸 안에 아파트 같은데 건물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와 직접 닿는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얼마만 봐주겠다?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되게 조금 봐주네. 1제곱미터 이하. 1m, 1m 이하. 이 정도 이제 에어컨 팬 들어가니까 그거 봐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새로 들어갔어요. 이건 바람적으로 빼주겠다. 이건 용적률이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 해놓은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밑에 리을 봅시다. 리을. 디귿부터 봅시다. 디귿. 공동주택에 설치한 거기 시설에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평일 보관 시설 뭐죠? 헌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시설은 역시 받음직에 들어가지 않는다. 놀이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것도 봐도 이렇게 건물처럼 생기게끔 놀이터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안 들어갑니다. 또 거기 조경시설도 안 들어간다. 조경시설 받는다는 뭐냐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조경시설이 뭐냐면 정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장기 두고 하는 데 있죠. 여기 조경시설이에요. 요것도 면적 차지하잖아요.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빼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을은 뭐냐면, 니을입니다. 아까하고 비슷한 거요. 다중이용업소, 옛날에 지은 거. 언제 지은 거죠?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방법에 의하면은 5개 피난계단, 즉, 비상계단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상계단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다 면적 잡으면은 연면적 늘어나고, 연면적 늘어나면 용적률이 늘어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이거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다만 폭이 주의하세요. 아까 저쪽 건축 면적이 2m였잖아요. 여기 몇 미터죠? 폭이? 1.5m 이하죠? 1.5m 이하. 그런 뜻입니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해를 하셨죠? 네. 또 위에 미음. 영유아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보호법. 거기도 역시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지은 거죠. 근데 역시 거기 애들이 이제 도망가게끔 미끄럼 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미끄럼틀 같은 거 만들어야지 불나면 미끄럼 타고 도망가야 되니까 요것도 이거를 치게 되면 용적률 위반되는데 봐주는데 다만 봐주려면 몇 미터 이하다. 이게 폭이 2m 이하다. 이건 2m 이하죠.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많이 자세하게 한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제일 밑에 4번 연면적. 연면적은요 한 건물에 받으면적 다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하층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연면적에? 주의하셔야 돼요. 연면적에 지하층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요. 지하층을 연면적에 집어넣는데 다만 밑에 동그라미 2번 용적률 계산하는 데는 뺀다. 그래서 밑에 2번입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도 뺍니다. 즉 용적률 계산하는 게 총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죠. 그거 빼줍니다.
지하층도 빼지고 지상층 주차용 수는 면적도 빼지고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면적 빼지고 또 11층 이상층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층의 받침잡기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게 뭐냐? 이런 거 다 빼줍니다. 이건 용적률에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연면적에서 빼줍니다. 리을은 뭘까요? 리을은 이겁니다. 우리가 헬리포트 배웠는데 헬리포트 할 때 이렇게 평지붕하고 경사지붕이 있었잖아요. 경사지붕. 11층 이상일 때 헬리포트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헬리콥터가 앉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근데 이거는 헬리콥터 못 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 경사지붕 밑에 뭐 만다고 그랬죠? 대피 공간 만다고 그랬어요. 대피 공간. 이럴 때 요거는 연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리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초고층 건축물하고 준초고층 건축물 할 때 피난 안전구역. 이것도 앞에 배웠는데 피난 안전은 통째로 한 층을 다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비워버린다고 그랬죠? 한 층을 다 빕니다. 통째로. 이게 피난 안전구역인데 다만 전기실과 기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쓰지도 않는 거니까 용적률 할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빼준다. 이것이 디귿이죠. 가장 기본적인 건 뭘 빼주고요? 지하층 면적 빼주고 또 지상층 주차장 면적 빼주죠. 부속으로서는 주차장 면적 그것도 빼주죠. 그러니까 주차장 다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적인 주차장 말고 건물에 들어있는 주차장 이건 빼줍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 공식 151쪽 위에 용적률의 공식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펀스가 되겠죠. 이때 연면적 할 때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다 합칩니다.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다 합쳐가지고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그것이 나오죠.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연면적 합계를 한다. 이게 나오죠. 다음 두 번째 높이 층수 산정 방법 13, 19, 20에 잘 나오는 표현이죠. 자, 건축물의 높이 층수 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합니다. 당연하죠. 밑에서부터 위까지. 그런데 그 밑에 기준이 나오죠. 지표면 기준이 나오죠. 지표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지표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의미인데 이렇게 있으면 높이잖아요. 이렇게 높이잖아요. 높이 잡을 때 지표면이 이게 지표면이냐 요걸 갖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여기가 지표면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잡아야 되겠죠. 근데 다른 기준이란 말이에요. 거기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 박스 안에 되게 많은데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기 A가 좀 중요해요. A만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복잡한데 A만 해드리겠습니다. 즉 법 60조 건축물 높이 제한 60조가 뭘까요?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에요. 가로구역. 지난번에 배웠던 가로구역 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높이는 그냥 지표면이 아니라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로 산정한다. 전면도로 중심선에부터 상장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구역 높이 제한할 때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도로가 말이죠. 보통 이렇게 약간 불룩하겠죠. 이렇게 불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를 높이로 한다고요? 가운데요. 가운데요. 요걸 높이로 한다. 요걸로. 여기가 아니라 요 가운데 있죠. 요 중심선. 여기서부터 높이를 계산한다. 전면 앞에 있는 도로의 중심선에서부터 높이를 계산한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정도까지는 시험제 감정평가서 같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예외가 있습니다. 전박이 2개. 전박이 2개입니다. 하나 볼까요? 전박이 2개 봅시다. 건축물의 대지 접하는 전면도로 노변에 고조차가 있다. 이게 원칙인데 글쎄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도로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한 도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중심선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건 중심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거기 뭐라 표현합니까?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중평균의 높이다.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중평균에 따라고 표현합니다. 이럴 때는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중평균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평거리에 따라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 고주차가 있을 때. 두 번째,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대지가 도로보다 높을 때는 거기 그 고주차의 2분의 1 높이만큼 올라오는 위치에 그 전면들의 면이 있는 걸로 본다. 이건 뭔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도로예요. 여기가 도로.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가로등 높이자는 이 도로의 분선, 도로의 중심선 여기를 기준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기준해야 되잖아요. 도로의 중심선 여기. 그런데 이렇게 대지가 높고 도로가 낮을 때는 2분의 1. 어디를 갖다 지표물을 보냐? 2분의 1. 요 가운데. 요 2분의 1. 여기서부터 해서 높이를 계산합니다. 여기서부터 높이가 계산돼 간다. 여기서부터 계산됩니다. 2분의 1. 2분의 1서부터 높이가 계산돼 간다. 2분의 1만큼 올라가는 위치. 근데 실제는 이것이 나와서 이거 감지평가에서 어떻게 가로구의 높이 제한할 때는 지표면 계산할 때 뭐로 중심한다?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로티 부분은 층수할 때 빼줍니다. 보통 1층 전체에 피로티를 쓴다. 그럴 때는 높이 제한할 때 그 층수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거는 빼줍니다. 피로티 부분은 층수에 높이 계산할 때 빼줍니다. 피로티 부분은 높이 제한할 때 빼줍니다. 피로티 부분은 높이 제한할 때 빼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피로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높이를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여기서부터 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가 아니라 피로티는 빼주니까 위에서부터 계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152쪽 올라가서 디귿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타 옥탑동 높이 산정 기준. 요거는 중요성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겁니다. 요거는 따로 계산합니다. 디귿. 요건 중요성이 있습니다. 디귿은. 그 다음에 리을은 별거 아닌데 리을은 일단 보겠습니다. 디귿은 있다고 볼 것이고 리을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지붕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부. 굴뚝 같은 건 높이 안 쳐져요. 굴뚝을 높이 치면 높이가 되게 높게 돼버려요. 건물이. 그러니까 안 쳐지죠. 지붕마루 장식, 또 거기 난간벽이 나오죠. 거기 옥상 돌출부가 난간벽 이런 거요. 만약에 이게 지붕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붕에 이렇게 장식하는 이렇게 도물 같은 거 그린 이거 있어요. 이런 건 높이로 친다 안 친다? 안 칩니다. 이런 거 안 치고 또 옥상 같은 데 보면은 성벽처럼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옥상에 건물 옥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친다 안 친다? 안 칩니다. 이런 거 같은 거 안 쳐요. 그런데 동그라미 디귿은 이따 중요한 것이 볼 것이고 그다음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로 합니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다? 벽, 깔돌이, 기둥 상단. 벽은 뭐 알 것이고 깔돌이는 뭐냐면 작은 보가 조그매요. 작은 보를 수직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보를 수직으로 받쳐주는 것이 깔돌이입니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높이고 반자 높이 4번, 5번 둘 다 시험지 잘 나옵니다. 반자 높이와 5번 층고 4번, 5번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반자 높이, 5번 층고 중요한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자높이입니다. 반자높이하고 충고. 자, 요 2층 건물로 중심에서 봅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을 두껍게 했겠죠. 자, 이럴 때 먼저 반자높이. 반자높이는 뭐라 표현합니까? 방의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다. 방의 바닥은 여러분들은 바닥에 있죠. 바닥으로부터 반자는 어디냐? 반자가 어디냐? 이게 반자입니다. 이게. 여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다. 반자는 어디냐면 이게 반자예요. 반자. 여기.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반자 높이가 되는 거예요. 반자 높이. 근데 요거하고 요거가 비었어? 안 비었어요? 비었죠. 반자하고 요거하고 비었어요. 여기 반자하고 이거 빈 거예요. 통통 소리 나요. 이게 반자 높이입니다. 근데 이 반자 높이가 말이죠. 즉 반자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다. 알겠죠?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인데 다만 이게 여기는 높이가 높고 여기는 낮을 수도 있어요.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끝에. 문자 끝에. 기울어져 있을 때는 거기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의 높이를 한다.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의 높이를 한다.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의 높이로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 충고. 충고가 더 잘 나오는데 충고는 주의하세요. 방의 바닥 끝에 윗면으로부터 주의하세요.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끝에 아랫면입니까? 윗면입니까? 윗면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 방의 바닥 끝에 여기서부터 윗면으로부터 위층 갑시다. 위층의 아랫면, 윗면. 윗면입니다. 윗면. 요거. 윗면에서 윗면입니다. 근데 시험지 내기를 속임수로 방의 바닥 끝에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끝에 아랫면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틀렸습니다. 윗면에서 윗면입니다. 윗면에서 윗면. 이게 충고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은 반자 높이가 높아요? 충고가 높아요? 충고가 더 높죠. 그런데 충고도 더 기울어진 경우가 있어요. 끝에 거기. 충고가 기울었으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은 높이를 한다. 가중 평균은 높이를 한다. 이게 나가죠. 가중 평균은 높이를 합니다. 그래서 충고에서 중요한 것은 방의 바닥끝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끝의 윗면이지 아랫면 하면 안 돼요. 아랫면은 그렇다지만 아랫면이 아니에요. 윗면이에요. 다음 층수 중요하다. 층수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중요하다 이게요. 층수 중요합니다. 첫째, 승강 있다, 계단 있다, 망 있다. 이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건 뭐하고 비슷하죠? 아까 제일 위에 디귿. 제일 위에 디귿 보세요. 거기 승강 있다, 계단 있다, 막루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8분의 1, 6분의 1 나오죠? 여기도 8분의 1, 6분의 1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두 개를 제가 비교해서 그림 그려드릴 거예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읽읍시다. 일단은 지하층, 거의 층수 보니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읽었습니까? 다 알고 있죠? 제일 밑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다 알잖아요. 거기 제일 밑에 지하층 층수에 들어가지 않죠? 이것도 나오고 지하층 층수 안 들어간 거 아주 중요하고요.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몇 미터마다 하나층으로 본다? 4미터마다 하나층으로 본다. 4미터마다 하나층으로 본다.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잘 나옵니다. 또 이것도 나왔어요. 층이 다르다. 이쪽에서 보면 6층이고 저쪽에서 보면 8층이다. 이쪽은 6층, 저쪽은 8층이다. 몇 층일까요? 평균 낸다? 아니에요. 평균 낸다 나온 적 있어요? 아닌답니다.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층수다. 8층으로 봅니다. 이런 거. 그래서 다시 지하층은 층수 안 들어간다. 4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본다. 층수가 다를 때는 많은 층수로 본다. 됐죠? 다 잘 나와요. 근데 지금 하는 거 하나 안 했죠? 뭐죠? 승강 있다, 계단 있다, 8분의 1 이거 안 했죠? 요거는 뭐 같이 비교해서 한다고요? 제일 위에 옥상에 설치된 높이 있죠? 승강 계단 있다. 요건 높이야지, 높이. 요걸 같이 그림을 두 개를 놓고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디귿. 디귿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층수일까요? 높이일까요? 디귿은, 제일 위에 디귿은 층수의 높이예요?
높이입니다. 높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괄호 2 나오죠? 밑에 괄호 2는 뭐였죠? 층수였죠? 자, 그림 들어갑니다. 이렇습니다. 높이부터 합시다. 어떤 분이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장시탑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장시탑이. 요게 15m짜리 장시탑이 올라가 있고 여기는 20m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높이는 얼마를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35m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왜? 아이고 이거 조금밖에 차지 않았는데 어떻게 35m를 볼 거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이 있는데 이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에 건축 면적에 이 차지하는 것이 8분의 1 이하일 때 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괄호 열고 4억계획 승인받은 공동택은 6분의 1 이하일 때 6분의 1 이하 이 차지하는 것이 건축 면적에 대해서 8분의 1 이하나 혹은 공동택일 때 4억 계획 승인받은 거기 85제곱미터 이하의 그 공동택은 6분의 1 이하를 차지하게 되면 한마디로 많이 차지했다, 적게 차지했다, 적게 차지하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차지하고 이렇게 쑥 올라갔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 높이 계산합시다. 일단 요거 20m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20m 쳐야 되겠죠? 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문제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여기는 12m 넘는 거. 그럼 몇 미터가 넘었죠? 3m가 넘었죠? 12m 넘는 것만 칩니다. 그럼 요건 3m입니다. 3m, 20m, 그래서 23m입니다. 23m가 되겠습니다. 23m. 이렇게 계산하는 뜻입니다. 밑에 건 다 치고 여긴 몇 미터 넘는 거 친다? 12m 넘는 거 치면 3m. 23m가 된다. 여기서는 이 높이는 23m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층수 봅시다. 층수가 똑같은 일. 자,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장시탑인데 이게 몇 층이냐? 15층이고 이게 20층이다. 여기 15층이고 여기 20층이 되는데 15층, 20층이 되겠습니다. 15층, 20층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이럴 때 8분의 1 이하, 6분의 1 이하일 때 8분의 1 이하, 6분의 1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건축 면적에 대해서 8분의 1 이하, 6분의 1 이하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 무조건 안 쳐요. 그냥 몇 층이라고 부른다? 20층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높이 계산하고 층수 계산 원리가 좀 다르죠? 이건 무조건 안 칩니다. 이건 밑에가 20층만 치고 이거는 12m 넘는 거 3m만 치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 했습니다. 층수 계산 높이 됐고, 자, 벌칙은 거기 2021년 1월 21일자 거기 보충 자료 보고 저거만 놓으면 돼요. 저거만 놓으시면 됩니다. 정리만 해놓으세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저거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 봐드리겠습니다. 156쪽 이것만 보면 끝납니다. 156쪽에 9번의 양벌 규정 봅시다. 156쪽 9번의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뭐냐?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은 회사인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회사인 경우고 동그라미 2번은 개인 회사, 개인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은 회사인 경우, 동그라미 2번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회사인 경우. 자, A란 회사가 A란 법인이 건축공사하면서 이래서 건축하면서 법을 위반했어요. 누가 위반했냐면
여기 임원이 위반했어요. 임원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임원이 이게 일종의 사용인이죠. 여기 나오는 사용인. 임원 위반했으면 그러면 누구를 처벌해야 할까? 일단은 그 건축법상 임원을 처벌해야겠죠. 임원을 처벌합니다. 근데 임원만 처벌하게 되면은 법인은 말이죠. 쓱 웃어요. 웃으면서 임원 갈아쳐버려요. 또 여기서 B란 임원을 갖다가 전과 그러면 너 나가 그러고 또 C라는 사람을 또 채용하면 돼요. 임원을 갖다가 또 위반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임원만, 이 사람만, 즉 자연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처벌해야 된다? 회사 자체도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 다 처벌한다. 그래서 양벌 규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양쪽 다 처벌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맨날 가라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그죠? 그리고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누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계시겠죠? 여기 이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K라는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직원을 갖다가 여기 이제 갑이라는 직원인데, K라는인데, 갑이라는 직원이 건축법 위반했어요. 그럼 갑이라는 직원이 이제 처벌받겠죠? 징역이나 벌금 받겠죠? 그러면은, 그래? 그럼 K는 가만 놔두면은, 사업자는 가만 놔두면, 갑이라는 사람이 징역 들어가면 다시 또 을을 또 채용하면 돼요. 또 을이 또 위반하면 또 병 채용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이, 민법상 고용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고용조인, 사용자, 요즘 말로, 어떤 간에 근로기준법상은 사용자 측이라고 불러요. 예. 즉, 이 사장님도 처벌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직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님도 같이 처벌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한다? 양쪽, 즉 양벌 규정이라 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이해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 밑에 10번.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이건 뭔 소리냐. 한마디로 공무원은 뇌물죄로 처벌받아요. 한마디로 일반 사람이 돈 받아먹는 거하고 공무원이 돈 받아먹으면 누가 더 많이 형을 받는다? 공무원이 더 많이 형을 받겠죠?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여기 건축위원회 임원,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이 사람들은 원래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돈 받아먹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게 되면 누구처럼 똑같이 처벌하겠다? 공무원처럼 강하게 처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벌칙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1번부터 7번까지 거기 인원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는데 설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축과 관계돼서 돈 받아먹으면 건축 공무원처럼 처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기 2021년 1월 21일자 거기 법령 좀 정비하는 거 있죠? 고칠 거면 고쳐놓으면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법 대단히 오랫동안 했는데 빨리 해도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건축을 끝내고 18강에서는 주택법, 이제 주택법 빨리 나갈 수 있죠. 주택법 훨씬 부드럽습니다. 주택법은 이제 이렇게 썰매 타는 것처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6쪽에 18강은 166쪽 주택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